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드 닥터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구정입니다. 자, 미국은 구정이라는 것이 없지요. 한국에서는 구정인데 어떻게 행복한 구정, 가족과 함께 즐거운 구정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해에도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에포크 타임즈에서 How the CCP Seeks to Control America 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포스터를 맛있게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중국이란 나라가, 이 중공이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사회 내에 잠입하고 미국을 조절하기 위해서, 미국을 망가뜨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것이고요. 자, 그거에 대한 결실이 이번에 어떻습니까?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결국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다, 1차적으로 성공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지, 또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도 똑같은 현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공이 이런 일들을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빨리 이걸 깨닫고 이 중공을 갖다 막아야 되는데요. 전 세계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중공 공산당 때문에 전 세계가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중공은 미국을 조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첫 번째가 이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오는데 집중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선거에 아주 안 좋은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의혹들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배후에 중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외가 개입했다. 해외가 개입해서 치루어진 선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미국 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중공에 포섭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포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섭을 하는, 돈으로 포섭하는 방법도 있고요. 돈 말고도 다른 정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정치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타겟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대상들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겠죠. 자, 그런 일들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중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과 관련이 있든가 중국의 자금과 관련이 있든가 어떤 중국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약점을 잡혀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친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질수록 이 정치는 혼탁해지는 것이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또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 월스트리트에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중국의 커넥션이 있는 미국 내 교수가 이미 이것들을 밝혔잖아요. 미국 내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 월스트리트 영향력이 아주 많이 이용했다라는 것이고, 오랜 중국의 친구들이 월스트리트에 많이 있다. 또 미국의 권력의 핵심부에는 오랜 중국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이런 것을 본다면 이 월스트리트가 왜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지, 또 월스트리트가 왜 바이든과 손을 잡고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면요, 여러 가지 내부 갈등을 유발시켜서 미국을 비도덕화시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좌파와 우파, 극좌와 극우,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내부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미국이 양분화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미국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죠. 미국이 이렇게 분쟁이면 혹시 남북전쟁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내부 갈등이 심각한데요. 중국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내부 갈등을 일으켜갖고 미국이란 나라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그리고 비도덕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비도덕적인 행위도 막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막 선거 조작도 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인 일들입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모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이렇게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 이 도덕적인 부분이 희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도덕적인 걸 하면서도 정당화를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할리우드를 통해서 영화 제작사들을 통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헐리우드 쪽에도 뿌렸고요. 그래서 헐리우드 쪽 영화 제작사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영화가라는 것이 얼마나 대중적입니까? 많은 대중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요즘은 영화가 그냥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 있는 이런 세상인데 이 헐리우드 영화는 더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그런 영화 속에 어떤 친중적인 성향, 그다음에 사상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반중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없어지도록 또 중국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검열이요. 지금 심각한 문제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 모든 SNS상에서 이 센서십이라고 하죠. 이 검열이 빠지게 여기가 뭐 중공이냐, 여기가 미국이 맞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이 중공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열 모델을 미국의 어떤 회사나 이런 데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런 팔러시, 그런 제도 또 내규라고 하죠. 회사에 있는 내규를 그렇게 만들고요. 또 그 내규뿐만이 아니라 주법이라든가 이런 법들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검열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중공과 같은 이 검열 모델을 미국에서 그 빅텍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이 검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검열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마치 현직 대통령의 어카운트도 막 내려버리고 닫아버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지워버리고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러한 내규를 만들고 또 법도 그렇게 제정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법의 기초를 갖다가 오랫동안 만들어 온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중공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검열 시스템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SNS나 어떤 빅텍뿐만이 아니라 이 언론사들에게도 이 언론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또 자금을 갖다가 쏟아 부어서 섭외를 하고 자기네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주류 언론사들은 대부분 친중 아닙니까? 또 좌파 쪽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좌파 대통령들이 오바마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할 때부터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 주요 언론들을 장악해 왔습니다. 장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권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사장이라든가 어떤 인사에 어떤 압력을 넣는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금력을 통해서 자기들 사람을 심어서 일종의 스파이겠죠. 심어서 어떤 언론을 조종한다든가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커넥션을 강화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비리를 함께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돈으로 매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 언론사를 장악하고 그 언론사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미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 그 속에는 중국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중국이 만든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또 그것을 사용을 허용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 모든 과학기술 속에는 미국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뭐 백도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빼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감시까지 할 수 있는 개인을 감시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를 감시하기도 하고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깔아놨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경제 지도자들, 이 돈이 많은 비즈니스 엘리트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 중국이 시장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사람 수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 넓고 큰 시장에 어떠한 좋은 혜택을 주면서 또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또 경제 지도자들까지도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교육 부분인데요.
제가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부분도 많고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데요. 미국 대학 및 이 K-12, K-12는 유치원부터 12학년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육에 잠입하여서 중공을 선전하고 이 좌경화를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교육의 좌경화를 반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하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 좌경화 교육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대학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좌경화시키는데 대학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이 훈련되어 있는 스파이들을 계속 잠입을 시키고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도 그 중국 쪽에 돈을 받았던가, 우리로 말하면은 이 좌경화된 교사들이죠. 그런 교사들이 중국과 연결되어서 들어와 있는, 잠입되어 있는 교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러내고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미국이 좌경화된 교육이 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연구 활동에도 또 침투를 하죠.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하버드라든가 MIT라든가 예일이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많은 유명한 대학의 연구실들이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교수들 밑에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연구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국가기관과 관련이 되어 있고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그런 연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런 조건으로 어떤 중국 어떤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을 잠입시키기도 해서 거기서 연구해서 국가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보고들을 다 빼어가는 거죠. 이렇게 고급 정보들을 훔쳐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교육기관의 잠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주류 언론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 왔다는 걸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류 언론의 행사하는 정도는 그냥 단지 자기네 유리한 정도의 기사만을 내보내고, 불리한 기사는 검열을 통해서 걸러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언론의 흐름을 아주 장악해서 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CNN이 여러 군데, 여기 대표적인 좌파 언론들은 대부분이 중국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를 조장합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된 것은 100% 분명하죠. 단지 그것이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지, 중국이 그거를 퍼뜨리는데 가장 큰 1등 공식 역할을 한 것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정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일부러 그것을 퍼뜨렸다, 팬데믹 세계적인 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 세계적인 위기를 조장하면 더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익숙하지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큰 갈등이 벌어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기를 조장하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중국이나 이 공산주의 사회 국가가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쪽에서 훨씬 더 그에 대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위기를 조장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킹을 통해서 산업정보와 개인정보를 훔쳐가죠. 자, 이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FBI에서 어떤 원티드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중국 해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해커들을 다 쫓아내기도 하고 발견되면 중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렇게 개인정보, 산업정보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다 훔쳐가서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 그걸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짜 아이디도 주민등록증도 만들어 갖고 보내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이죠. 여러 가지 가짜 투표용지를 만드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선거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데 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산업정보와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일을 해왔다. 이렇게 아주 다방면으로 아주 그냥 영향력이 끼치지 않은 그러한 분야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대한민국도
국이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 중국이 침식해 들어가고 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황폐해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막아야 되고요. 친중으로 가면 안 되고 반중으로 가야만 그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